현 보유 설비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형 설비에 비하여 구형이 되어감에 따라서 발생되는 열화 현상은 이라는 문제이고요. 보기 1번부터 보자면 상대적 열화, 보기 2번 절대적 열화, 보기 3번 사용에 의한 열화, 보기 4번 자연에 의한 열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는 우선 신형 설비에 비하여 구형이 되어감에 따라서가 키워드겠죠. 이 부분이 키워드고, 우선 열화라는 단어가 낯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화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열화는 설비의 성능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저하하는 현상을 열화라고 하고요. 특히 이 문제에서 묻는 거는 신형 설비에 비하여 구형이 되어감에 따라서 발생되는 열화 현상을 묻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1번인 상대적 열화입니다. 거의 비하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상대적 열화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건데요. 그러면 절대적 열화와 사용에 의한 열화, 자연에 의한 열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절대적 열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불어 가치가 감소되는 열화를 절대적 열화라고 합니다. 즉, 시간의 경과가 키워드겠죠. 사용에 의한 열화는 운전 조건, 조작 방법 등에 의한 열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즉, 단어 그대로 사용에 의한 열화니까 사용이 키워드겠죠. 그리고 자연에 의한 열화는 방체에 의한 녹 발생과 재련 저하 등의 재질이 노후화되는 열화를 자연에 의한 열화라고 합니다. 즉, 녹 발생, 재련 전화가 이 자연에 의한 열화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로 들어가서 공사의 완급도에 따른 구분에서 단계절에 착수하는 공사는 이라는 문제이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단계절이겠죠. 이 문제의 뜻이 뭐냐면, 정확한 날짜가 아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하나를 집어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공사를 하겠다 하면 6, 7, 8월 이 세 가지 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정답은 2번 중급공사입니다. 보기 1, 3, 4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1번은 긴급공사는 즉시 착수해야 할 공사, 즉시 키워드고요. 계획공사는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통제하는 공사를 계획공사를 합니다. 즉, 일정 계획, 이 계획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예비공사는 한가할 때 착수하는 공사고요. 마찬가지로 한가가 키워드가 됩니다. 즉, 중급공사가 정답인데, 사실 중급공사는 단계절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좁게 당월에 착수하는 공사를 말할 때도 보통 중급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1월에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사이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당월에 착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급공사는 단계절, 당월에 착수하는 공사를 중급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고장 정지에 의하여 적지 않은 휴지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공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 문제고요. 산정해고 한정하여 실시하는 공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는 문제고요. 1번 외주공사, 2번 중급공사, 3번 휴지공사, 4번 긴급돌발공사라는 보기가 있고요. 답은 4번 긴급돌발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정의적인 부분이라서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1, 2, 3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주공사는 공사량의 변동이 큰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주 청부업자를 활용하는 공사입니다. 즉, 키워드는 외주 청부업자겠죠. 중급공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단계절에 착수하는 공사를 단계절, 당월도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휴지공사는 공장 전체 또는 1년의 장치를 운정 정지하여 한 번에 보존 공사를 실시하는 공사를 휴지공사라고 하고요. 키워드는 한 번에 보존 공사입니다. 그러므로 긴급돌발공사라는 정답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정의적인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윤활유를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이라는 문제이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키워드겠죠. 네, 그래서 보기 1번 운전속도, 보기 2번 급유 방법, 보기 3번 적정 점도, 보기 4번 관리 방법입니다. 정답은 적정 점도이고요. 점도는 액체가 유동할 때 나타나는 내부 저항으로 윤활유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의 단계별 전개 방법에서 목표 설정 시 이용되는 QC 기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이고요. 키워드는 QC 기법이겠죠. QC 기법. QC 기법이 뭐냐면 우선 QC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QC가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QC뿐만이 아니고 QC, QA, QM 등 다양한 기법들이 나올 건데 거기서 Q는 무조건 퀄리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특성 요인도법입니다. QC 기법을 또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자세하게 설명한 건 아니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레이더 차트법, 막대 그래프법, 히스토그램법, 꺾음선 그래프법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거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3번인 특성 요인도법이기 때문에 이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가공 및 조립형 설비의 늑대 로스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이고요. 마찬가지로 정의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정의적인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고장 로스는 돌발적 또는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간 로스이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속도 저하 로스는 설계에 의한 이론 사이클 시간과 실제 사이클 시간과의 차이이다. 이것 또한 맞는 말이고요. 순간 정지 로스는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불량품에 의한 불량 로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답입니다. 오답이고 이러한 로스를 보통은 불량 수정 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음 3번이고요. 준비 조정 로스는 품종 교체, 공구 교환에 의한 시간적 로스이다.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는 안 찍어줬는데 당연히 6대 로스를 키워드로 잡으면 되겠죠. 해서 고장 로스, 또 조화 로스, 순간 정지 로스, 불량 수정 로스, 준비 조정 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유동 로스라고 해서 이 6가지를 6대 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적인 부분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설비의 물리적 성질과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완성화된 설비나 시스템의 불합리 현상을 원리 및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 현상을 밝히는 기법은? 이라는 문제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물리적 성질과 메커니즘을 이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시스템의 불합리 현상을 원리 및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 현상을 밝히는 기법이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죠. 사실 물리적 성질과 메커니즘을 이해라는 부분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된 이유가 물리적 성질이 영어로 뭘까요? 피직스잖아요. 피직스고 메커니즘은 말 그대로 영어로 메커니즘이죠. 제가 왜 갑자기 영어를 했냐면 거기 1번에 보면 PM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인 피직스와 메커니즘의 M이 합쳐진 분석이기 때문에 답이 PM 분석이라서 이렇게 영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보기 2번인 VMEA라는 것인데 VMEA는 설계의 불안정성이나 잠재적 결함을 알아내기 위함, 즉 잠재적 마우스라고 있었네요. 잠재적 결함이 키워드겠죠. 그리고 FTA가 있는데 보기 3 FTA는 사실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이곳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보기고요. 네 번째가 QM 분석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QM은 퀄리티, 앞에 Q는 퀄리티고 뒤에 M은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자면 품질 경영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품질 경영 분석이 키워드가 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품질 개선 활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키워드는 품질 개선 활동이겠죠. 품질 개선 활동이고 보기 1번 파레토 차트, 보기 2번 간트 차트, 보기 3번 관리도, 보기 4번 특성 요인도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간트 차트이고요. 간트 차트는 품질 개선 활동이 아닌 공정 관리에 쓰이는 차트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즉 공정 관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제 간트 차트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파레토 차트와 관리도, 특성 요인도는 품질 개선 활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담당 부서라서 제가 다 잠고 가겠습니다. 기술교육부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간트 차트는 공정관리에 관련된 차트이고요. 공정관리라고 키워드를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개선 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파레토 차트, 관리도 특성 요인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일정 계획 및 통제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네트워크의 주 공정 결정과 여유 시간 선정을 통하여 완료 기일 또는 비용의 최소화를 의도하는 설비 보전을 위한 공사 관리 기법이라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일정 계획 기법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주 공정 결정이라는 키워드와 여유 시간 선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일정 계획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단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간트 차트 기법은 아까도 앞에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관리에 쓰이고 막대로 표시를 합니다. 즉 공정관리와 막대 표시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는 간트 차트 기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정액법은 사실 여기 설비 쪽보다는 기업 회계 쪽에 쓰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그리고 그래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을 때 정액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설비 보전 기능사에서는 정액법의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액법 나오면 과감하게 보이자마자 이렇게 보기를 삭제해주면 될 것 같고, 특성 요인도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번호에서 봤다시피 품질 개선 활동에 쓰이는 방법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형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청소한 공기를 얻을 수 있으나 수명이 짧고 높은 압력을 얻을 수 없는 압축 기능이라는 문제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슬러시를 그었는데 이 슬러시를 기준으로 앞에는 장점, 뒤에는 단점이 드러나 있는 압축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나와 있고 암기적인 부분이죠. 정답은 컨식 압축기입니다. 컨식 압축기의 장점은 청정한 공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수명이 짧고 높은 압력을 얻을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커플링, 짐크로, 임팩트 렌치, L렌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기계제도에서 패킹, 박판 등 얇은 물체의 감면 표시 방법은? 이라는 문제고요. 보기 1번 한 개의 가는 실선으로 표시, 보기 2번 한 개의 가는 1.3선으로 표시, 보기 3번 아주 굵은 실선으로 표시, 보기 4번 한 개의 굵은 파선으로 표시라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에서 가장 키워드는 얇은 물체의 단면 표시 방법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판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 대부분이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박판은 얇은 판을 박판이라고 하고요. 그럼 두꺼운 판을 뭐라고 할까요? 네, 두꺼운 판은 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가는 실선은 얇은 선을 가는 실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점수에서는 이런 형태를 1.3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굵은 실선은 조금 선 높게 늘려서 이런 부분을 굵은 실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선은 이러한 형태를 파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한 또 정해져 있는 규칙이잖아요. 규칙에서는 얇은 물체의 단면 표시 방법은 3번인 한 개의 아주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규칙, 법규에 관련된 문제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스템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너트에 충격을 주는 법, 2번 볼트에 충격을 주는 법, 3번 정으로 너트를 절단하는 방법, 보기 4번 토치로 가열하여 고착부를 이완시키는 방법 라는 부분의 문제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고착된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 이 부분이 키워드고요. 정답도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인 토치로 가열하여 고착부를 이완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풀리지 않으면 너트를 조여서 두드려서 충격을 줘서 풀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아니면 너트를 잘라서 하면 풀리겠죠. 토치를 가열하여 고착부를 이완시키는 방법이 왜 정답이 아니냐? 토치로 이 고착된 볼트를 가열을 하면 볼트뿐만이 아니고 너트도 같이 가열이 되고 같이 이완되기 때문에 별로 푸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도리어 볼트와 널트가 열을 받아서 녹음으로 인해서 더 엉켜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늘러붙는다 얘기를 하죠. 늘러붙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리어 고착된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척도의 표시 중에서 배척해서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보기 1번 1대1, 보기 2번 1대5, 보기 3번 2대1, 보기 4번 1대2, 1대2가 아니 보기 4번 1대 루트 2로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네, 그렇죠. 배척이죠, 배척. 배척이 가장 키워드고, 축척에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현척, 배척이 있고요. 현척은 물체의 크기와 같게 그린 것을 현척이라고 하고요. 축척은 물체의 크기보다 줄여서 그린 것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배척은 물체의 크기보다 크게 그린 것을 배척이라고 하고요. 즉, 배척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 중에서 실제 도면이 물체의 크기보다 더 크게 그려진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A 대 B, A와 B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A는 도면에서의 크기고요. B는 물체의 실제 크기를 말합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기로 넘어가서 1대1은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도면에서의 크기와 물체의 실제 크기가 같기 때문에 현척입니다, 현척. 현척. 보기 2번은요. 1대5라고 했죠. 도면에서의 크기 1이 실제로는 5에 해당하는 크기라는 거죠. 즉, 도면이 더 작다는 얘기이므로 축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기 3번인 2대1은 2가 도면에서 크기고 물체의 실제 크기는 1이다 라고 비추어 봤을 때 배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1대 루트 2는 루트 2는 여러분들이 1.414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면에서 크기 1이 실제는 1.414다 라고 기억하면 축척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즉, 앞에 숫자가 큰 것은 배척이고 뒤에 숫자가 큰 것은 축척이라고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사실 제도에서 NS라는 것이 나옵니다. NS도 나름 자주 나오는 문제이므로 선생님 설명을 하자면, NS는 비례가 아니란 뜻이고요. 즉, 모든 나와 있는 도면의 모든 크기와 물체의 실제 크기가 같은 비율로 축소했거나 확대했다는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물체의 부분마다 각 다른 척도로 이루어진 것을 표시했을 때 보통 NS라는 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현척, 축척, 배척 뿐만이 아니고 NS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키, 핀, 쿼터의 제도시 주의사항을 열거한 것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는 문제이고요. 보기 1번 키, 핀, 쿼터 등은 조립도에 있어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한다. 보기 2번 부품도에는 키, 핀은 표준치수가 아닌 경우 표제란에 호칭만 적으면 된다. 보기 3번 기울기를 표시할 때는 보통 기울기선에 평행하게 분수로 기입한다. 보기 4번 테이프를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직선에 수직하게 분수로 기입한다 라는 문제이고요. 마찬가지로 키워드부터 봐야겠죠? 키워드는 뭘까요? 키, 핀, 쿼터의 제도시 주의사항이 키워드겠죠? 정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울기를 표시할 때는 보통 기울기선에 평행하게 분수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럼 보기 1, 2, 4가 왜 아닌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보기 1번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한다는 부분이 절단하지 않고 도시를 합니다. 절단 X.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표준치수가 아닌 경우 이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 키, 핀, 쿼터는 규격 부품입니다. 규격. 키, 핀, 쿼터는 규격 부품이라고 해서 표준치수가 아닌 키, 핀, 쿼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표준치수가 아닌 경우라는 전제가부터가 틀린 보기고요. 보기 4번에는 테이퍼를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직선에 수직하게 분수로 기입한다가 아닌 이 부분이 틀리고 수평선에 평행하게 분수로 기입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압축키 밸브 부품 중 밸브 스프링의 교환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보기 1번 자유 상태에서 높이가 규정치 이하로 되었을 때 교환한다. 보기 2번 손으로 간단히 수정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기 3번 교환 시간이 되면 기준치 내에서도 교환한다. 보기 4번 교환 시간이 되어도 탄성나무가 없으면 교환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밸브 스프링의 교환, 이 가장 키워드겠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4번이고요. 교환 시간이 되었을 때 탄성나무가 없으면 교환하지 않는다가 아닌 교환을 한다 이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보기 1, 3도 마찬가지로 그냥 규칙적인 부분이니까, 규정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설비 보존에서 효과 측정을 위한 척도로서 사용되는 지수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키워드는
효과 측정을 위한 척도가 가장 키워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기에 네 가지 다 효과 측정을 위한 척도이고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평균 수리 시간은 정지 횟수분의 총 운전 시간이 아닌 정지 횟수분의 고정 수리 시간을 평균 수리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설비 가동률은 부하 시간 분의 가동 시간 곱하기 100, 고장 도수율은 부하 시간 분의 고장 시간 곱하기 100, 고장 강도율은 부하 시간 분의 고장 정지 시간 곱하기 100.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의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암기해서 기억해주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보존비 관리 기술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의된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설명할 건 없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책 기술이 몇 개가 더 있어가지고 그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방음 기술과 마모 방지 기술, 표면 처리 기술 외에 재생 보수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윤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청 및 방시 기술까지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책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설비 관리 기능에서 현 설비나 잠재적인 설계, 또 설계의 형상 및 설비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기능은이라는 문제이고요.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설비나 잠재적인 설계의 향상 및 설비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기능. 이 문제 전체가 키워드겠죠? 그래서 키워드고 답은 1번입니다. 기술 기능. 기술 기능이 이런 잠재적인 설계의 향상 및 설비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기능이고요. 실시 기능, 지원 기능, 일반 관리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관리 기능은 직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통제, 조정 등과 같은 관리적인 기능을 일반 관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즉, 키워드는 관리겠죠, 관리고요. 실시 기능과 지원 기능은 보통 같이 묶어서 실시 및 지원 기능이라고 보통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준비 및 실시하는 기능, 또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또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주유, 조정, 그리고 수리 업무 등의 준비 및 실시하는 기능을 실시 및 지원 기능이라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준비 및 실시하는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야지 이 두 가지 기능을 대한 정답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1번인 기술 기능이 정답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유기용제 등의 구분에 표시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란 문제이고요. 그래서 유기용제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가 있는데 유기용제 같은 경우에는 고체, 기체, 액체를 녹일 수 있는 액체 유기 화합물을 유기용제라고 합니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액체, 유기, 화합물. 뭐를 녹일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녹일 수 있는. 그래서 유기용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알겠죠. 굉장히 몸에 위험합니다.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 이 나누는 기준은 이 물질의 성질에 관련돼서 이제 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고 제1종, 제2종, 제3종의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색깔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종은 적색, 제2종은 황색, 제3종은 청색입니다. 근데 보기에 보니까 제1종, 제2종, 제3종이 일치한데 제4종 유기용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사실 색깔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 제4종 유기용제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는 거고요. 유기용제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주저없이 제4종 유기용제, 색깔과 상관없이 제4종 유기용제를 선택하면 정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4종 유기용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기용제이다.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화염을 접근시킬 경우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의적인 문제죠. 여기서 키워드 말까요? 키워드는 여기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 온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증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번이 인하점입니다. 인하점이고, 즉 증기라고 하면 인하점 하면 증기를 선택해주면 될 것 같고요. 보기 1, 2, 3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발화점은 가열물을 가열할 때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만을 가지고 스스로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이고요. 폭발점은
사실 온도에 관련된 그것이 아니고 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이 갑자기 왜 나오고 이런 단어 왜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동차 엔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폭발점은 네, 온도의 기간인 시간적인 개념이다. 폭발점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연소점은 화염이나 불꽃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후 5초 이상 지속되는 가장 낮은 온도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발화점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화점과 연소점을 구분하는 문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고요. 연소점은 우선 인하점보다 10도씨 이상 높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즉 연소가 스스로 연소가 시작된 최저 온도만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스스로 연소가 시작된 최저 온도이면서 인하점보다 10도 이상 높은 온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연소점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까지가 살균보존 기능사 기출 보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나름 저는 이제 기능사, 기사 같은 걸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키워드를 표시하면서 공부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키워드를 체크하고 제가 기억한 키워드와 부합하면서 풀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원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수업도 나름 문제에서의 키워드 그리고 이 보기에서의 키워드를 잡아주는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혹시나 수업 들으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데 하는 문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